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꾼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센터의 모세환 센터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인사였습니다. 혹시 순천이 아니신 분 계신가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아니세요? 우리 스텝 선생님들 순천 아니신 분들은 선물을 좀 더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순천의 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 하게 될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내용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맞추시면. 첫 번째 발제를 해주셨던 박시훈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 발제해 주신 김성환 선생님, 광양을 지역 기반으로 애쓰고 계시고 또 광주를 기반으로 애쓰고 계시고, 제가 세 번째 발제라는 모세환입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 계좌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 혹시? 이름의 초성이 같다. 이름의 초성이 같다. 희운, 성환, 세환, 희옷, 희읒,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혹시 여러분 순천의 초성은 희옷, 치읓. 자, 지금부터 이제 선물이 갑니다. 희옷과 치읓이라는 순천의 초성으로 떠오르는 단어 있으세요? 두 글자 단어 중에. 순천. 또요. 시청. 시청 옆에 뭐라고 하셨죠? 신청.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아까 시청하신 분은 나중에 공무원 되실 확률이 높은 것 같고, 이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천하면 떠오르는 단어 그랬더니 산책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산책하기 좋은 도시. 또 어떤 분은 성찰 그래요. 성찰. 기독교 100년, 그다음에 뭐 불교의 또 역사적 고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성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수출 그래요. 수출. 시오치오 수출. 근데 순천은 뭘 생산하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수출입니까? 그랬더니 순천이 지금까지 왔던 시민들의 생각, 참여, 주도, 또 시민들이 만들어낸 이런 정신들을 수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혹시 부정적인 것도 떠오르겠죠. 어떤 분 시체, 그럼 시체. 아니 왜 순천하면 시체가 떠오릅니까? 대한민국에서 순천이 가장 뉴스에 많이 나왔을 때가 유병헌 씨의 시체가 발견됐을 때 뭐 그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산책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꽂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두 글자여야 되나요? 꼭 두 글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순천하면 떠오르는 초성 시옷 치읓이 네 글자일 때, 네 글자라면 시민 참여, 시민 참여를 이야기하겠다. 시민 참여. 순천은 시민 참여가 매우 높은 도시다. 이게 순천에 하면 떠오르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근거를 좀 대주세요. 그랬어요. 시민 참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올해로 19살 된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적의 도서관. 내년이면 20살이 됩니다. 그 기적의 도서관이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 전문 도서관인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처음 생길 때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쓴 손편지가 몇 장일까요? 시민들이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 편지를 쓰는데 참여한 시민 7만 장입니다. 그때 당시 순천 인구가 27만인데 7만 명이, 그러니까 애들 빼고도 다 썼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혹시 여러분 정원박람회 하게 되면 시민권 같은 거 끊잖아요. 이렇게 우리 시민들. 그게 또 한 7만 장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순천은 또 아픔이 매우 있는 도시죠. 혹시 순천이 갖고 있는 아픔 뭐가 있을까요? 근현대 100년 중에 여순 사건 1019. 우리가 제주 4.3은 잘 기억하는데 4.3 그러면 제주, 5.18 그러면 광주. 근데 1019 그러면 뭐지?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여순. 62년 8월 28일 8.28 수해. 그러니까 이념의 상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해, 가장 큰 피해가 많이 났던 홍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 순천의 8.28 수해입니다. 8월 27일 날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새벽에 우리 동천 뚝이 터져서, 여러분 이쪽 혹시 웃장이라고 북부시장 아시죠? 북부시장 그쪽 가면 집들이 골목이 반듯반듯해요. 이렇게 길이. 그 이유가 그때 수해 피해 지역이어서 새로 복구하면서 이제 계획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뭐 한국 전쟁도 있고 여순도 있고 8.28 수해도 있고, 또 80년대 민주화 운동하면 우리가 광주를 기억하지만 또 순천 역시도 매우, 그래서 아픔도 있고 뭐 쓰라림이 있지만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위무라고 하죠. 위로가 아니라 위무. 서로 보살피고 돌보면서 이 도시의 동력을 끌어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순천입니다. 과거에는 순천하면 뭐가 떠올랐죠? 옛날에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순천 그러면 순천 가서 뭐 자랑하지 마라, 인물 자랑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돌아다니시면 저 빼고 순천에 인물이 있던가요? 그럼 혹시 그런 궁금증 안 생기시던가요?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는 도대체 왜 그 말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순천에 살면 순천의 정신이나 터무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수 가서 뭔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말라. 벌교 가서, 여수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쳐. 벌교는 왜 주먹 자랑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어쨌든 물류 교육 이런 거 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깡패 아저씨들이 많아서 주먹 자랑 하지 마라 이게 될 수도 있고, 반일 감정이 세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반일 감정을 이렇게 폭력으로 나타낸 경우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설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근거가 되는데 왜 순천에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순천을 대표하는 인물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 순천을 전국에서 순천의 인물, 그럼 이 사람으로 기억나는 사람 모세안 빼고, 기리보이 빼고 오늘은 기리보이 빼고 뭐가 있을까요?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라는 이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 강점 때 나옵니다. 서울에서 많은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순천을 옵니다. 그때 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던 시절인데 순천에 왔는데 가난한 집에를 가도, 다 가난할 때니까 밥을 차려내 오시면, 그러니까 저녁을 차려내 오시면 그 어려운 살림에도 인삼으로 담근 김치가 그렇게 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야, 순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좋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순천 사람들의 인품을 이야기할 때 그냥 순천 사람의 인품이 좋다 이게 아니라 순천은 모든 사람들의 인품을 포함한 인물까지 좋다라고 더 격상시켜서 칭찬해 준 거였거든요. 순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인삼 김치를 내놨습니다. 근데 순천이 인삼 재배지인가요? 아니죠. 근데 왜 순천 사람들은 밥상에 이렇게 인삼 김치를 내놨을까요? 맞습니다.
순천을 대표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꼬들빼기입니다. 꼬들빼기가 언뜻 보면 김치가 담궈 놓으면 인삼으로 담궈 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꼬들빼기를 모르는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인삼으로 보이고 쌉싸름한 맛에, 그러니까 늘 인삼김치가 나오는 이 고장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환대라고도 이야기하죠. 뭐 그런 게 우리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여기 혹시 문화재단 건물 앞에 보면 뭐 비석 하나가 딱 세워져 있는데 그걸 무슨 비라고 하죠? 팔마비. 순천에 순천 초등학교 있습니까? 없죠. 팔마 초등학교 있습니다. 순천에 순천 중학교는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근데 팔마 중학교 있습니다. 순천 고등학교 있지만 또 뭐도 있죠? 팔마고도 있죠. 그러면 순천은 학교 이름 중에는 순천초, 순천중은 없지만 팔마초, 팔마중, 팔마고는 다 있어요. 그럼 순천의 정신, 그래서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슨 축제를 하죠? 팔마문화제. 지금 우리 문화도시 박람회하고 함께하고, 그 팔마의 의미는 뭘까요? 순천의 정신의 의미 중에 청렴. 그런데 우리가 청렴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고 근면한 리더까지, 청렴하면서도 어째야 된다? 신중해야 되고 근면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합해졌을 때 우리는 그걸 팔마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팔마가 문화로 녹아 있는 도시가 어디다? 순천이다. 그러니까 순천 사람들은 어때요? 청렴하고 신중하고 근면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왔을 때 환대한다. 고들빼기 김치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순천 가서 무슨 자랑하지 마라. 순천은 청렴하고 근면하고 신중한 사람들, 그래 환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니 순천 가서는 감히 인물 자랑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야기해달라고 여기저기 이렇게 요청을 오는데요. 한 20년 이야기를 하고 다녔지만 10분 동안 이야기하는 동안 박수를 한 번도 못 받아본 경우는 오늘이 이제 제 역사에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 하고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술은 손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경험한 감정의 전달이다. 아니 기리보이 영상으로 보면 되지 왜 여기 오셨어요? 기리보이라는 예술가, 그러니까 뭐 가수, 아티스트의 그 감정을 전달받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냥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 그런데 여기서 예술가가, 물론 유명한 예술가도 있겠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술가면 그게 문화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감정을 공유하고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문화예술의 생산자이신가요? 소비자이신가요? 소비자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자리에 제가 아티스트라고 가정했을 때 생산자인 저만 있고 여러분이 없으면, 오히려 지금은 제가 소비자이고 여러분이 생산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늘 문화예술의 생산자를 위한 교육 지원 투자는 있었어요. 생산자를 위한 교육 투자 지원. 근데 문화예술 소비자를 위한 교육 예술 투자 지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미술관에 가는데 미술관에 가서 이런 미술 작품 감상을 위해서 이런 걸 알아야 되라는 교육을 받아보신 경험이 없죠. 근데 미술을 어떻게 해서 잘 그리고 어떤 예술가가 돼야 된다, 이런 거는 미술 학원이 있잖아요. 그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진짜 문화도시 박람회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감정의 공유, 그 감정의 공유가 이걸 뭐 생활형 SOC 또 이런 공간이 하드웨어로서가 아니라 모든 관계가 공유가 되는 공간으로서의 광장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광장에서 우리는 경험의 전달과 공유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매개가 기리보이가 될 수가 있고 저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모든 의견은 우리가 중세 봉건 시대를 살고 답을 정해놓고 이건 답이야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든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별, 그래갖고 남, 여 이렇게 체크하게 됐잖아요. 지금은 성별하고 그냥 비워두죠.
그죠? 예. 자,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다라고 여기는 도시가 어떤 도시다? 문화도시다. 그런 도시가 문화도시다. 예.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쭉 있는데요. 문화도시는 법정 문화도시가 있고 그냥 문화도시가 있는데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해주면 법정 문화도시고요.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도 가능하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가와 지역 주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의 고민은 뭘까요?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도시는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 전략도 세워야 되고 우리 도시는 어떤 발전 동력의 구축이 있는가 또는 우리 시민들의 삶이 높아지려면 뭘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순천은 대개 생태하고 문화 두 가지 축에서 진행이 되죠. 순천을 생태도시라고 하죠. 대한민국 무슨 수도 순천? 생태. 2008년도에 이 비전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기후위기가 생겨서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이제 남해안에서 명태를 잡아서 가공해서 생태로 판다. 순천에서. 그래서 생태수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생태의 개념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줄임말입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본디 대한민국의 모델.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로서의 수도. 또 사람들의 생활 태도. 그래서 생태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생태도시의 비전과 문화도시의 비전이 같이 결합해서 생태와 문화의 도시. 그래서 아마 생태를 품은 순천시민역 미래 문화를 열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만들어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시민 100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한다면 25%씩 되게 연구자들에 의하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시민들 중에 한 25%가 책임도 지지만 권리도 요구합니다. 그런 자치형 주민이고요. 시민 중에 한 25%는 그냥 박수는 치고 응원하지만 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이 한 25%, 그리고 그냥 권리만 요구하는 시민들이 한 25%, 그리고 관심 없는 시민이 25%입니다. 100명의 시민이 순천에 산다고 가정한다면 권리의식과 또 지역사회 주체로서의 참여가 있는 이런 시민들이 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생산자이자 소비자이고, 나는 생산자이고 저쪽에 계신 분이 소비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감정의 공간들, 그 감정의 공간들이 또 연결될 때 우리는 문화도시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도시의 정의는 뭐 많은 분들이 도시를 정의합니다만 도시의 정의는 뭐가 도시냐라고 할 때 시골의 반대가 도시의 개념이 아니라 도시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어떤 문화가 담겨져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순천이란 도시에 어떤 문화를 담을 것인가 뭐 이거는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 15, 16일 오늘까지 3일간 문화도시 박람회를 준비한 순천시 문화도시 센터인가요? 예, 공식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문화도시 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박수 보내주시는 걸로 제 이야기를 마감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순천에서 역시 가장 재밌는 이야기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해주신 모세한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